최강 시사.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 매매 계약서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2013년 후보자 배우자가 그 매수할 당시에 그 서면 답변에 보면 공모 절차에 참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공모에 대한 공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면 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매수에 관련된 처분에 관련된 계약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음성이요. 지난해 7월입니다. 벌써 6개월 정도 된 거네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최이배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질의 내용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억대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해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게 이제 최이배 의원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이 얘기는 묻혔어요, 사실. 다른 쟁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타파에서 후속 취재를 지속적으로 했고, 김건희 씨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 요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8시 좀 전에 한 30분 전에 기사가 올라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쓴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어려워요. 아까 최이배 의원 얘기가.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뭘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한없이 복잡한 얘기인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의 와이프 김건희 씨가 네.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네. BMW 수입해서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이라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대차와 현대 현대 뭐죠? 캐피탈. 현대캐피탈. 예. 이 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할부차 금융 같은 거 하는. 예. 그런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사면서 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다. 이런 의혹이 사실 청문회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고요. 그거를 이제 청문회에서 최이배 의원이 질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 네. 근데 당시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질의가 그 뒤에 이어지지도 않았고 소명이 또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의원들이 질의를 하려면, 기존의 언론 보도에서 한 발 더 나간 질의를 하려면 윤석열 총장 쪽에서 뭔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그걸 제출을 보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쪽에서? 제출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놨어요.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핵심 관계자죠.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을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네.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날 청문회를 한 11시간 했잖아요. 네. 제가 11시간 다 확인해 봤는데, 네. 딱 2명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당시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하고 예.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했는데, 예. 기존에 나왔던 의혹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윤석열 총장도 여기에 대해서 딱히 별다른 답변을 안 하고, 네.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문제 제기가 언론에서도 됐고 예. 인사청문회 때도 일부 됐지만은 뭔가 깔끔하지 못했던 거고, 예. 그 부분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취재를 했다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이상한 거래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문제가 되어서 네.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다가, 예. 이제 기존에 나왔던 보도 외에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뜻밖의 문건을 하나 입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문건인데, 물론 이 문건의 신빙성을 저희 다 확인을 했고요. 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문건은 2013년에 경찰이 작성한 문건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문건 작성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문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에 과거에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 네. 이런 문건이에요. 네. 그런데 그 문건 가운데 딱 2번 김건희란 이름이 나와요. 그게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주가 조작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최이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환사채 특혜 매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별개 얘기다. 별개 얘기고, 회사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같은 건데, 그 주가 조작이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다고 경찰은 그때 봤던 거예요? 이 보고서를 보면
2009년도의 일입니다. 2009년 11월쯤에 시작된 일인데 네. 이때 도이치모터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회사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상황이에요. 이 네. 회사를 우회 상장을 했는데 네. 원래 도이치모터스는 비상장사인데 코스닥 상장사 하나 사들여가지고 우회 상장을 합니다. 네. 그 상장을 딱 해놓고 봤는데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라고 저희가 보통 하죠. 처음 상장한 가격. 네. 그게 9,000원이었는데 1년 만에 이게 한 1,800원, 1,900원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이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이모 씨라는 주가 조작의 선수죠. 이 주가 선수를- 조작을 실제로 담당하는 그렇죠. 사람. 예. 이 선수를 섭외를 해가지고 네. 계속 주가 조작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다고 해요. 네.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고 결국 작전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면 뭐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 예. 주식이 일단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주식은 수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쪽을 통제하지 않으면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럼 일단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이 많아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네. 공급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사고 팔아야 되니까 뭐 자전 거래를 하든 허위 거래를 하든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계좌로만 계속 그 짓을 하면 금방 들통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증권 예. 감독원이나 이런 이제 그렇죠. 감독 당국에서 예.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예. 근데 이제 권오수 회장이 이 당시에 2009년 11월이라 그랬잖아요. 예. 2008년 11월에 합병을 하고 딱 1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 1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지냐.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 수 있게 돼요. 그걸 못 팔게 하는 걸 저희가 보통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네. 보호예수에서 풀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권오수 회장의 주식 100만 주를 이 사람한테 맡겼다. 그 주가 조작 선수한테. 예, 이 이모 씨한테 맡겼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돈과 계좌. 예. 이걸 이제 조달을 해주는데 예. 이 과정에서 이른바 쩐주라고 저희가 부르죠. 네. 이 쩐주라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음. 이 주가 조작 선수한테. 네. 그래서 붙여준 사람이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던 사람들을 네. 붙여주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야, 너가 갖고 있는 주식도 맡기고 예. 네 계좌랑 돈도 일단 맡겨봐. 그럼 내가 돈 벌게 해줄게. 그런데 이렇게 소개했던 쩐주 중에 한 명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였다는 게 경찰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주가 조작에 돈을 댄 것만으로도 불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그 자본시장법 176조 예. 여기 보면 시세조종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예. 1, 2, 3항은 시세조종 행위 자체에 대해 묘사하면서 이거 금지된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4항은 이러한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한 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말씀하신 경찰 문건은 요런 사실들을 정리한 문건인데 예. 사실 뭐 김건희 씨를 수사하려고 정리한 문건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죠. 보이는 거죠. 주 타겟은 아니었어요. 예. 예. 그건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그렇습니다. 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들어와서 예.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예. 그리고 자기 계좌 그리고 10억 원을 맡겼다. 이게 골자입니다. 근데 이게 경찰 보고서가 있었으면 수사가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경찰 수사가 이제 내사와 그러니까 첩보와 네. 내사와 수사 이런 예. 단계로 나뉜다고 보면요. 네. 이 보고서는 일단 첩보 단계에서 생산이 된 보고서고요. 첩보. 예. 이 첩보 보고서가 내사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사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 내사 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번호. 그렇습니다. 예. 내사가 시작이 되면 내사 번호가 생기고 이 정보망에 경찰 정보망에 이렇게 등록이 돼요. 네. 2단계까지는 이게 갔는데 여기까지 네. 확인됐는데 그 다음에 수사 단계로 가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 경찰 보고서를 보면 주요한 소스가 뭐냐면 당시 주가 조작 선수였던 이모 씨의 자술서예요. 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수사가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자술서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계좌 같은 걸 다 열어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계좌를 열려면 영장이 필요하고 예. 그 전 단계로 금감원에다 얘기를 해서 네.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얘들이 어떻게 거래했는지 좀 알려줘 달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네. 금감원이 이걸 우리는 너네한테 못 준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은 영장도 못 치고 예. 금감원 자료도 확보를 못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내사 종결한 거죠. 아, 종결을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거는 예. 김건희 씨하고 아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예. 그쪽이랑은 어떤 관계길래 이런 어떤
이게 경찰이 바라보기에는 네.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소개시켜 줄 만한 관계였다고 경찰은 본 거잖아요. 네.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둘이? 사실 경찰 보고서에는 네. 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의 아내라는 것도 안 나와요.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이 김건희가 어떻게 같은 김건희라는 걸 알 수 있냐 네. 하면 그동안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가 가져온 관계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대략 한 4번 정도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우회 상장을 2009년 1월 말에 했는데 네. 2009년 5월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4만 8천 주, 네. 한 8억 원어치를 장외 매수하게 됩니다. 네. 장외 매수라는 건 장에서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증권사 앱으로 안 사고 네. 통으로 누군가한테 샀다는 것인데 네. 그 상대방이 누구였냐? 두창섬유라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두창섬유라는 회사는 또 권우수 회장이 갖고 있던 회사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회 상장하고 막 지분 정리하고 이런 복잡한 촉인데 네. 사실상 오너가 갖고 있던 지분을 통으로 8억 원어치를 받은 거죠. 이게 사실은 잘 잊기 어려운 일인데요. 네. 일단 이 관계가 하나 있고요. 그때 근데 주식을 네. 받을 때는 얼마에 받은 거예요? 주당 3,225원에 받았습니다. 예, 일단 24만 8천 주를. 예. 예, 그러고요. 그 다음 거래는요? 그 다음 거래는 네.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아까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대차와 현대캐피탈 같은 관계고 이제 네. BMW 차 사면 할부해주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김건희 씨가 이 회사 주식 40만 주를 사요. 근데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네. 일반 주식처럼. 그런데 2억 원치를 떡하니 사는 거죠. 이것은 당시 경영진의 어떤 허가 혹은 배려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도이치 파이낸셜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시가가 없어요. 네. 거래가 되면 그게 시가가 됩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씨가 주식을 사고 나서 한 1년 반 뒤에 도이치모터스가 자기 자회사 주식을 더 사요. 네. 근데 당시에 주당 1,500원에 사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주식을 산 가격은 주당 500원이었어요. 500원이요? 예, 500원에 2억 원어치를 샀는데 예. 떡하니 1,500원에 그걸 사준 거죠. 그러면 3배가 오른 거네요? 그럼 이제 물론 김건희 씨가 그때 팔진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 저희가 평가액이라고 보통 하죠. 평가액이 3배가 오른 거예요. 6억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거래가 네.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거래입니다. 두 번째 거래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주가 조작이 있었어요. 아,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고.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식 산 거. 예. 두 번째 주가 조작. 예. 세 번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배정 받은 예. 거. 마지막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온 부분인데 아까 최이배 의원이 질의한 게 마지막 맞습니다. 거래인가요? 전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환사채라는 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붙어 있는 채권이에요. 네. 내가 어느 회사에 돈을 5억 빌려줬다. 네. 그럼 회사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야, 돈 대신 난 주식 줘. 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 전환사채 이거를 김건희 씨가 2017년 1월에 20억 원어치를 사요. 네. 도이치 파이낸셜 걸. 당시 가격이 주당 8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 나 20억 원을 주당 800원에 주식으로 받을게 라고 예.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은 이미 1,500원에 거래가 됐고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전환사채를 사기 불과 한 넉 달, 5달 전에 네. 미래에셋이 1,000원에 사기도 했던 주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들은 다 1,500원, 1,000원에 산 거를 본인 혼자 800원에 받을 수 있게끔 네.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예. 총장이 당시에 인사청문회 때 네. 그 주식이 좀 다르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맞아요. 그 미래에셋이 산 주식이 조금 더 좋은 주식이다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미래에셋은 조금 비싸게 산 걸 뿐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래에셋은 연리 7%가 보장되어 있는 배당 수익이 보장되어 예. 있는 배당 우선주고 예. 김건희 씨가 산 건 보통주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이치모터스가 주당 1,500원에 산 주식도 보통주였어요. 아, 그러니까 1,500원 사고 딴 쪽에서 샀던 예. 주식은 1,500원이고 예. 김건희 씨가 샀던 건 똑같은 주식인데 800원이라 이거죠. 똑같은 보통주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 씨랑 권오수 씨가 이런 사업적인 관계 말고도 또 예. 다른 쪽도 관계가 있다면서요? 이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예. 이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엮인 부분 말고 김건희 씨가 그 전시 사업을 하잖아요. 네. 커바나 컨텐츠라는 전시 사업인데 굉장히 업계 주목을 많이 받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네. 워낙 큰 전시를 많이 해서요. 뭐 네. 우리가 알만한 화가들, 뭐 고흐, 고갱, 뭐 샤갈 네. 이런 전시를 쭉 해왔는데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본인들의 전시 실적이 12개가 있습니다. 네. 12개 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이나 협찬을 한 게 10개였어요. 대부분 협찬을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주고 네. 또 김건희 씨 사업하는 전시에도 계속 후원을 해주고 뭐 이런 관계였던 거죠. 자, 궁금한 게 많은데 예. 경찰은 수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그때 경찰 수사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아니고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였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영장도 발부를 할 수 없고 뭐 이런 예. 상황이어서 수사를 못했다는 건데 자 문제 제기를 오늘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신민보 기자가 네.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 체계상 네. 경찰이 이걸 단독으로 수사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영장. 금감원이 자료를 안 줘요. 아 금감원은 일단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니까 검사가 달라고 하거나 혹은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받아야만 이걸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 상황에서는 네. 검찰이 나서지 않는 이상 예.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나설까요? 아 글쎄요. 뭐 윤석열 총장이 평소에 법과 원칙을 소신으로 얘기해 왔기 때문에 네.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에도 나서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주식과 관련된 얘기라서 자세한 이게, 얘기는 저희 예. 홈페이지에서 좀 봐주십시오. 유스타파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자세한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보 유스타파 기자였습니다. 이 시각